한밤중에 급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보셨다면 그야말로 난민촌처럼 느껴지진 않았는지요. 대형 병원인데도 응급실 풍경은 흔히 이렇습니다. 네, 응급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신 양혁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불만을 저도 이제 자주 듣는데요. 이제 양 교수께서 계시는 이 병원도 응급실에 이제 손님이 환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권역응급센터인데 연간 10만 명, 하루로 따지면 한 200~300명 정도의 환자가 옵니다. 네. 하지만 한 4.5시간의 그 입원까지 대기 시간이 걸리고 있고, 하지만은 많은 환자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날에는 굉장히 붐비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응급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잘 아시다시피 응급실 정말 과밀화가 심각합니다. 저희가 상황이 어떤지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낮 시간인데도 45개 병상이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을 동네에서 치료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실로 온 거예요. 국내 대형 병원이 보유한 침상 대비 응급실 환자 수를 비교했더니 과밀화 지수가 최대 182%였습니다. 침상이 100개인 응급실에 환자가 182명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건데요. 실제 20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조사했더니 이호 환자 75%가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증 환자들은 수술 등을 받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겁나도 많이 이제 올라가고 빠졌는데도 우리는 더 늦게 들어왔은 게 더 못 가겠지? 네, 이제 과밀화 지수가 182%, 그러니까 네네. 병상이 100개면 82명 이상이 초과된다는 초과된다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찾는다는 얘기인가요? 평균적으로 대형 병원의 그 내원 환자는 연간 3만 명 정도가 네. 됩니다. 네, 병원마다요? 예. 네. 평균적인 거고요. 특히 이제 많이 붐비는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환자가 찾게 되는데, 환자가 많이 쏠리는 그런 대형 병원인 경우에는 병상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응급실의 병상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원하는 응급 환자는 많고 또 그 환자를 다 처리한다 하더라도 결국 입원하거나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병상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환자들이 응급실에 대기하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과밀화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들마다 이제 응급실에 갔다는 건 나름대로 이제 급한 상황이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응급실에 가서 7시간을 기다려서 처치를 받는다. 이게 응급 환자 취급을 못 받으니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7시간 동안 대기한다고 해서 의료진이 환자를 보지 않고 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응급센터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진료를 하죠. 그리고 적절한 진료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과와의 협진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입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병실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입원까지의 대기 시간이 네, 이제 기타 간단한 조사들 해보고 피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많은데요. 이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많이 응급실에 찾는다는 것도 참 문제고요. 응급실에 갔을 때 어떤 환자부터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다릴 때 보면. 네, 실제 하루에 150명, 200명 환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상당수 어떤 경증의 응급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경증의 어떤 응급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숨어있는 그런 어떤 중증의 어떤 심각한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증의 어떤 증상을 갖고 왔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쏠림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떤 환자부터 보시는 이제 순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새로운 어떤 응급의료 수가 체계가 생기면서 응급 환자에 대한 그 한국형 분류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크게 5단계의 어떤 그 응급 환자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1부터 3단계는 중증 응급 환자에 속합니다.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라든지 네. 또 의식불명이라든지 어떤 고열이라든지 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1, 2, 3단계로 분류가 되어서 즉시 진찰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4, 5단계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좀 경증으로 분류되어서 이런 순서, 그 내원한 순서보다는 어떤 위급도에 따라서 이런 그 분류에 의한 1, 2, 3단계 환자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네. 그런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 이제 환자들이 몰리다가 보니까 이제 응급실이 이렇게 이제 혼잡하고 뭐 과밀화되고 이제 이러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주로 서울의 유명 뭐 대학병원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치면 뭐 지역 거점 병원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대형 병원들 이런 곳에 응급실만 이렇게 북적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환자들의 이제 선택이 예.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그 어떤 거점 병원이면서 소위 말하는 대형 병원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이 그 본인의 어떤 그 의지보다는 그런 어떤 환자의 어떤 상태를 더욱더 이렇게 네. 알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네. 환자가 내원해서 처리되는 거는 뭐 다 할 수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입원이 안 되고 대기가 되거나 네. 또 수술을 위한 어떤 그 네. 수술장이라든지 중환자실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형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말에 한번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주말이고 밤이고 하니까 동네 병원이 여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응급진료를 하는 데를 마땅히 찾지를 못하니까 대형 병원이 어차피 사람이 많은 걸 알지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병원들이 그 야간 진료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야간 진료를 많이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야간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진을 다 갖춰야 되고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를 위한 어떤 수가라든지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증 응급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그 지역의 어떤 그 병원들 야간 진료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좀 많이 홍보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야간 진료 우리 동네에는 어디가 네, 있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겠죠. 작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나고서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이 감염 이제 전파가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경증 환자가 오는 것을 이제 자제하도록 하고 또 이송도 뭐 금지시키고 또 불가피하게 온 경우에는 의료비를 좀 인상해서 받고 뭐 이런 대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효과가 없었습니까? 사실 그 응급실로 오는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네.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자주 찾는 곳이 아니라 평생 뭐 한두 번밖에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런 어떤 경증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대책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쏠림이 해소되거나 그러기에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 국민들이 환자들이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주변에 제가 아까도 여쭤봤듯이 어떤 병원들이 밤에도 하는지 응급 진료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응급 환자에 대한 또 응급 환자가 진료받기 위한 어떤 그런 병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홍보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응급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체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환자를 분산시켜주고 또 이런 경증 응급 환자가 굳이 큰 병원 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증 환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일인데 지방에서 뇌출혈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밤중에 지방에선 수술도 못 받는 상황인데 서울에서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문의를 해봐도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뇌출혈 이래 중한 환자가 생기면 이거 죽을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권역센터를 이제 최종 진료할 수 있는 응급센터로 해서 20개에서 40개로 지정을 해서 지금 확장을 해서 많은 응급 병상과 중환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도 참 고되지만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둘 다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